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 자식들이 아직 어리게 느껴지고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도움을 주는 반면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식들을 배려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계속 가져다 주고 돈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부모님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부모님들은 간섭을 최대한 안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써 자식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분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금전적으로 계속 주게 되면 아무래도 부모로서는 자식에게 기대감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부모 자식 관계를 떠나서 자식들에게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가 들어서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부모와 자식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자주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식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위로보다는 구박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오셨나요? 자식이 취업이 잘 안 되거나 무언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먼저 위로를 해주셨나요? 아니면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구박을 하셨나요? 어떤 행동이 좋은지 정답은 아실 것입니다. 부모의 자존감과 자식들의 자존감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자존감이 높으면 아이의 자존감도 높고 부모의 자존감이 낮으면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중 대개는 자식들의 직업을 가지고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자식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면 부모의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자식이 만약 취업이 잘 안 된다면 부모의 자존감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위로보다는 비난을 먼저 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이 때문입니다. 부모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어릴 때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식의 지위가 곧 부모의 자존감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부모에게서 비난을 받은 아이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김미경 강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최소 5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이죠. 만약 부모로부터 비난을 계속 들으면 이런 재능을 알기도 전에 이미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나와 가장 가깝고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존감을 잃게 된 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은 어린 시절 엄마에게 많은 비난을 들어가며 살았던 따님의 사연입니다. 엄마는 제 자존감을 지키지 못했고 저는 죽지 않기 위해 제 자존감을 스스로 겨우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 동생까지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항상 보호했습니다. 엄마가 동생에게 할 말을 제가 전달하겠다고 했고 저는 엄마의 말을 전하지 않고 제 말을 전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30이 다 되어가는데도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저에게 가장 먼저 전화합니다. 그러면 전 또 아주 쉽고 작은 일도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이렇게 저는 제 동생도, 제 남편도, 제 아이의 자존감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좋은 가족,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그 순간에 한 번만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웃게 됩니다. 자식의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부모도 당연히 속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속상한 것은 자신일 것입니다. 안 그래도 속상한데 제일 사랑하는 부모에게 비난을 듣게 된다면 자식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위의 사연처럼 속상해서 하는 소리일지라도 그 순간에는 참고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주세요. 앞서 부모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식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가족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곧 나이고 자식의 지위가 곧 내 지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엄마는 엄마 인생, 아빠는 아빠 인생,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나의 생각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인생을 존중해주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곁에서 위로해주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정말 내 자식이 불행해지라고 비난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보다 비난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안 좋게 보고 실패자라고 생각해도 단 한 사람만, 주변에 단 한 사람만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믿어주면 그게 밑거름이 돼서 나도 다른 사람이랑 다르지 않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열매를 맺을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그저 옆에서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지속적으로 다 괜찮다, 잘 될 거다, 뒤에서 항상 응원한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세요. 다른 그 무엇보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내 입에서 속상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지,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내 기준에 못 미쳐서인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해야 합니다. 대개 부모님들은 속상해서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자식들의 자존감만 깎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왜 화가 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 감정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여러분의 감정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자식이 무언가가 잘 안 풀릴 때는 먼저 위로를 해주세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거나 글을 써보면서 나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의 자존감은 자식들이 어릴 때뿐 아니라 성인 이후에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벌써 자식들 다 컸다고 이것을 건너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하나씩 해보세요.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간단한 말들도 정말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자존감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 보시고 직접 말을 전해주세요. 이것이 부모 자식 관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힘이 되는 행동 두 번째는 자식에게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듯 사실 자식에게 물질적인 것을 계속해준다면 부모로서 돌려받고자 하는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도 내가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며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키우는 것이지 부모를 봉양하라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녀가 자기 생활 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자식에게 많은 것을 투자했을 경우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하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자식들에게 많이 바라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어느 아드님의 글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방관당해 오며 커왔습니다. 용돈도 받은 적 없고 학교 갈 버스비도 없어서 중학생 때부터 알바하면서 도시락도 싸다니면서 새벽부터 학교 다니고 애정을 못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대학교도 너 알아서 하라고 해서 바로 취업해서 독립 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슴이 뚫린 것처럼 늘 공허한 우울감이 함께 있었는데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모님은 저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계속 바라시고 못해준다 하면 천하의 폐류나 취급하며 저를 괴롭힙니다. 받은 게 없는데 제가 해줘야 한다는 억울함이 큽니다. 생각이 많아지네요. 20살부터 5년 넘게 번 2, 3천만 원을 키워줬으니 내놓으라며 가져가던 부모님. 그때 내 꿈도 다 무너졌는데 그 코 묻은 돈 가져가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네요. 지금도 그 얘기 꺼내면 화부터 냅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자꾸만 무언가를 바라고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심할 경우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것을 받고도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것도 해줬지라며 받은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 사람은 받은 것보다 준 것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모든 자식이든 준 것보다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 키우면서 느낀 행복감만으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으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쉬운 것만 계속 생각하고 못해준 것만 생각한다면 원망만 쌓이게 될 것이고 내 삶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못 받은 것, 자식에게서 못 받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나아갈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전에 잘 못했더라도 앞으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자식 혹은 부모의 좋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원망과 증오보다는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 챙겨주겠지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라게 되지 않을 만큼만 해주세요. 절대 노후 자금을 무리하게 자식에게 해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후의 삶을 망치는 단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힘이 되는 행동 세 번째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부모님들 중에는 며느리가 내 아들 밥은 잘 차려주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요새는 덜하지만 예전에는 뭐든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다 며느리 탓하는 부모님도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누구나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식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도움을 주면 참견하는 게 당연하고 도움을 안 주면 참견 안 하면 된다고 말이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도움받으면서 참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식들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자식 결혼시켰으면 도움 주지 말고 잘 살겠지 생각하고 내 남은 노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 많은 고민 없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신중해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를 좀 맡아달라는 부탁은 결코 가벼운 부탁이 아닙니다. 만약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그런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인력을 고용한다면 적어도 200만 원 정도는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적어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매달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도 자식들의 부탁을 아무 대가 없이 너무 당연하게 들어주지 마시고 확실하게 약속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돌봐줄 테니 나에게 얼마를 주어라. 혹은 이런 부분은 지켜달라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부모님들도 쉽게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껏 많이 고생하셨는데 남은 노후 재밌게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자식을 돌봐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해줌으로써 무언가를 바라게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 중 대개 간섭은 싫어하고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해줘도 절대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봐주는 것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봐주는 건 서로에게 마이너스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적응합니다. 알아서 포기하고 알아서 절충해야 잘 삽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세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시댁이든 친정이든 애 맡긴 사람들은 다 불만만 얘기합니다.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먼저 표현하는 자식 부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60세가 되고 80 넘은 시어머니 보살피고 아이까지 봐주는데 자식들에게 반려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부모가 되었다고 한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내 자식들 결혼하는 순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느리의 남편이고 사위의 아내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각오하고 결혼을 시키고 나서는 잘 살게끔 옆에서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손님처럼 대한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며느리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해야 장기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며느리든 사위든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결국 물질적인 부분을 도와주거나 도움받는다면 간섭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덜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주는 것만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장기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식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다른 부모들은 다 도와주는데 나도 해줘야지와 같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식 서운한 것은 잠깐이고 충분히 이유를 잘 설명하면 자식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들 자식들에게 그만큼은 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준 부모님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내 기준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뚝심 있게 지켜나가세요. 1, 20년 후에 주변 사람들과 다른 노후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나이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둘째는 자식들에게 돌려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 마지막 셋째는 자식 일에 간섭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실천을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들과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탁을 했을 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남은 노후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조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면 그것에 서운해할 자식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부모든 자식이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자식들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싹 풀릴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이런 말하는 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노후의 부모 자식 관계는 표현하는 것만큼 좋은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우면 어떤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부모님들을 위해 표현하는 부모 자식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